그리고 사마이를 삼국지 연의의 최대 실패자로 만든 이제 마지막 사건이 있죠. 실제 역사에서 사마이는 이때 자신만의 생존 비결을 통해서 사실 라이벌전에 종지부를 찍게 됐어요. 그것은 바로 사마이의 생존 비결, 사람의 속을 꿰뚫어 보는 것이에요. 우와. 당시 제갈량은 뛰어난 계책을 펼치면서도 계속해서 북벌에 실패했어요. 하지만 이대로 위나라 정벌을 멈출 수는 없었죠. 사실 당시 총나라에 내노라 하는 장수들은 나이가 너무 늙어버렸고 유비의 아들은 이제 향락에만 빠져 지냈어요. 에이그.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전쟁을 이어간다는 것은 어쩌면 무리일 수도 있었죠. 하지만 제갈량은 삼국 통일이라는 유비의 큰 꿈을 이뤄주기 위해서 계속 북벌을 진행하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이때 사마이는 제갈량의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철저히 맞설 준비를 다 해나갔어요. 무적핑크 씨, 그러면 그 사마이가 제갈량에 맞서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했어요? 이중으로 치밀하게 준비했는데요. 사마이는 제갈량을 꿰뚫어보고 공격할 곳을 미리 예측은 했어요. 근데 보통 사람이면 거기에 군대를 보낼 텐데 사마이는 오히려 농부 그리고 대장장이를 보내고 거기에 시장을 만들었어요. 야, 군사를 배치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 식량하고 무기를 조달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제갈량 길목도 막을 수가 있고요. 이러면서 일석이조 이득을 본 거죠. 우와. 기략가네. 데뷔를 진짜 잘했네요, 사마이가. 이처럼 사마이가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던 234년 드디어 제갈량이 군사 10만여 명을 이끌고 위나라를 침략했어요. 10만 대군. 이때 제갈량은 오장원이라는 곳에 진영을 꾸렸는데 이제 그 근처에는 물살이 깊고 또 빠른 강이 이제 흐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하늘의 혜성이 꼬리를 길게 늘어뜨리며 오장원 쪽으로 떨어지게 된 거예요. 이 광경을 본 사마이는 어떤 해석을 내놨을까요? 불길하다? 네, 제갈량이 패배하게 되는 징조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갈량 군대의 배후를 급습하게 됐어요. 그 결과 500여 명의 군사를 죽이고 1000여 명의 포로를 잡아서 승리를 거두게 됐어요. 지금 너무 기세가 좋은데 이럴 때 뭐 몰아붙여서 확실하게 끝을 보는 게 중요하잖아요. 또 어떤 계책을 펼치나요? 네, 사마이는 전쟁에 나서지는 않으면서 오히려 수비에만 계속 집중을 했어요. 이제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그는 가장 좋은 전략이라고 항상 생각했던 거죠. 답답하긴 하다. 참고 와, 때를 계속 기다린다. 이게 와. 사마이의 그 생존 비결이 여기서 또 위력을 발휘한 거예요. 야, 대박이다. 그럼 이때 사마이가 노린 것은 무엇일까요? 지쳐서 나가 떨어지는 거. 그러니까. 아. 맞아요. 시간을 끌면서 군량미가 떨어진 그 제갈량이 스스로 후퇴하기를 이제 기다린 거죠. 물론 뭐 제갈량이 가만히 있을 리는 없겠죠. 예. 그는 군량미를 조달하기 위해서 계책을 썼어요. 스스로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병사들이 직접 농사를 짓게 한 거예요. 하지만 그 방법만으로는 10만 명이나 되는 대군의 식량을 모두 조달하기는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갈량은 점점 초조하고 마음이 급해진 거죠. 그렇게. 언뜻 보기에는 사마이가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군량미를 걱정하는 제갈량의 그 마음을 예측하고 장시간 수비에 집중하면서 제갈량의 평정심을 흔들어 놓은 거죠. 이를 통해 무고한 군사가 과도하게 죽거나 또 손실을 보는 일도 없게 된 거예요. 그 상대방을 초조하게 만든 거네요. 네. 그런데 이렇게 사마이가 계속 진지 안에서만 틀어박혀 있자
제갈량은 더욱더 마음이 이제 급해졌어요. 그쵸, 안달 나죠. 어쩔 수 네. 없어. 그래서 사마이를 유인할 계책을 짜내게 됐어요. 오. 여기서 문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야. 제갈량은 사마이를 도발하기 위해 이것을 보냈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도발? 사마이가 웬만해서 도발이 안 넘어가는데. 그쵸. 정답. 네, 규현 씨. 역시 위나라에는 조조가 없으니까 너처럼 그냥 수비만 하고 있는 이런 한심한 모자란 녀석아 뭐 이런 그런 편지를 서신을 보내지 않았을까요? 규현 씨 오답입니다. 뭐 물건인가요? 이 주고 싶은데. 힌트를 드리면 영웅오고를 오히려 되게 우습게 만들고 조롱하려는 어떤 물건인데. 아 왔어. 정답. 네, 규현 씨. 너는 왕의 깜이 아니다. 라면서 거세하는 도구를 주는 거야. 아유. 너는 황강감이다. 지원 씨 오답입니다. 정답. 네, 재영 씨. 그 여자의 의복. 여자의 의복 같은 거, 여자의 앞치마? 속옷? 거의 속치마? 여자 아니, 속옷을 벗고 좋아하는 거 아니야? 오답입니다. 네, 거의 왔는데 그런 거를 뭐라 그러죠 일반적으로? 정답. 네, 규현 씨. 여성용품 액세서리를 보냅니다. 규현 씨 정답입니다. 와, 힘들었다. 그게 왜? 그게 왜 도발이 왜 되지? 도발이야? 왜 열받았을까, 사마이가? 나 같은 거세 도구가 더 낫겠다. 이럴 거면 잘라라. 어. 제갈량은 사마이에게 여인들의 장신구를 보내서 싸움에 나서지 않는 사마이는 겁쟁이고 여자 같다라고 하면서 도발하게 된 거예요. 야. 이에 사마이는 분노하는데 어떤 행동을 취했을까요? 그거를 써요. 사용을 해요. 해봐요. 나 여자 맞아. 아무렇지도 않게 써요. 제갈량 앞에서. 아, 너무 웃겨. 사마이는 제갈량의 도발에 화가 났지만 끝내 나가서 싸우지 않았어요. 와, 진짜 대단하다. 뭐야, 인내심 뭐야. 저희 7년을 관절염으로 사신 분이에요. 내 말이. 뭐 진짜, 그까짓 진짜, 거, 진짜. 그까짓 거 뭐. 와. 근데 계속 참기만 하고 뭐 어쨌든 전투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이가 생각하는 전투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음. 그는 직접 싸우는 대신 총나라의 사신에게 제갈량의 근황, 적진의 근황 등을 계속 해내는 거죠. 그러다 들어보니 제갈량이 거의 잠도 자지 않고 쉬지도 않으면서 무리하는구나. 먹는 것도 제대로 먹지 않으면서 자신을 혹사하며 일만 한다는 내용을 듣게 된 거예요. 이 얘기를 들은 사마이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오래 지쳐 못 있구나. 살겠구나. 일찍 왔어. 맞아. 그렇죠. 사마이는 제갈량이 오래 살지 못할 것을 예측하게 됐어요. 그래서 사마이는 제갈량과 대치를 한 상태를 그대로 시간을 끌면서 결국 본인이 승리할 것을 강하게 확신하게 된 거죠. 당시 사마이가 동생에게 보낸 편지에는 이런 자신감을 우리가 엿볼 수 있어요. 공명은 큰 뜻을 품었지만 기회를 보는 눈이 없고 모략에는 뛰어나지만 결단력이 부족하며 전투를 즐기지만 임기응변의 능력이 없다. 지금 10만 대군을 거느리고 출병했지만 이미 나의 계책에 빠진 상태다. 그는 이제 패해에 물러가게 될 것이다. 알아서 죽기를 기다리는 건가 봐. 확신. 결국 이렇게 삼국시대의 가장 뛰어난 책사이자 충신이었던 제갈량이 결국 통일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과로하다 100여일 만에 오장원에서 전사를 하게 됐어요. 어머머. 진짜 손 안 대고 코 푼 거네. 와, 허무한데요? 예. 사마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즉시 퇴각하는 총나라를 추격했어요. 그런데 산 모퉁이를 도는 순간 사마이는 깜짝 놀랄 광경을 보고 충격으로 멈추게 되죠. 대체 사마이는 뭘 봤을까요? 뭘까? 놀랍게도 제갈량이 자신의 상징인 깃털 부채를 든 채 그야말로 멀쩡한 모습으로 맨 앞에서 군을 지휘하고 있었던 거죠. 어머. 와, 이게 제갈량의 계책이었구나. 사마이는
혼비백산에서 도망치게 됐어요. 그렇게 겨우 정신 차리자 측근에게 내 목은 무사하냐 이렇게까지 물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알고 보니 그건 목각 인형일 뿐이었다는 거예요. 인형이었어요. 야, 이게 반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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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전에. 이 제갈량이 자신이 죽은 후에 사마이가 쫓아올 것을 대비해서 만들어둔 거였다는 거예요. 어떡해. 이 일로 죽은 제갈량이 살아있는 사마이를 물리쳤다라는 아주 유명한 중국 속담이 여기서 생긴 거죠. 교수님 그러면 이 사마이와 제갈량의 세 번째 대결은 진짜예요? 난 또 사실이에요? 겉좀 냄새가 나는데요, 저 이것도. 많이 나죠. 많이 나죠. 많이 나요. 아니야, 나 이거 진짜일 것 목각 같아. 인형. 제발 진짜였으면 좋겠다. 그때 급조한 목각 인형을 사람으로 착각한다? 네. 그쵸. 어떻게 제발. 인형을 보고 제발 사실이라고 정서에 있다고 근데 말해. 하나쯤은 맞았으면 좋긴 진짜일까? 하겠다. 나도. 왜냐면 업적이 지금 제갈량 업적이 다 없어. 무너지는 거거든요. 거의 없어. 이 유명한 목각 인형이라는 사실 이제 소설에만 있는 픽션이에요. 에이, 아 이것도 픽션이에요? 하나도 해낸 게 없는 거네. 예, 소설에서 사마이가 제갈량의 인형만 보고도 겁을 먹고 도망치는 걸로 이렇게 각색한 거는 죽은 제갈량마저 두려워하는 겁쟁이로 희화화시킨 거예요. 아니 사마이 억울해서 어떡해요. 그래. 하지만 명백한 역사적 진실은 결국 사마이가 제갈량에게 승리했다는 거죠. 그쵸. 그렇다면 이후에 조조유비에 이어 제갈량까지 죽어버린 삼국시대에서 사마이는 어떤 역사를 만들어 나갔을까요? 야, 이제 그 경쟁자가 진짜 없죠. 뭐 이제 맞아요. 상대가 없지. 제갈량이라는 라이벌을 물리친 사마이는 위나라에서 더욱 승승장구하게 됐어요. 당시 사마이의 나이도 어느덧 이제 60살에 접어들게 된 거죠. 하지만 황제인 조회가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게 되고 그의 아들인 조방이 황제에 즉위하게 되는데 불과 8살이었어요. 애기네요. 그리고 신하들 사이에서 권력 다툼이 시작이 되면서 사마이에게도 심한 견제를 받게 됐어요. 이에 위기감을 느낀 사마이는 한 발 이제 물러나게 됐는데 아직 자신을 견제하는 세력과 싸울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언제 싸울 때가 있어요? 평화주의자였어 알고 봤더니. 평화주의자야. 그래서 예전에 조조의 부름을 거절했을 때처럼 이제 꾀를 생각하게 됐는데 알아놓는 거지 또. 진짜. 알아 누웠네. 안에 저 때부터 저렇게 꾀병을. 사마이는 이번에도 아픈 척을 하면서 관직에서 물러났어요. 예전에 조조를 속였을 때보다 더 열연을 선보였죠. 이번에는 정신이 막 이상해진 척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 죽을 잘 먹지 못하고 질질 흘리는 척까지 했다고 해요. 대단하다. 저 정도면 이제 속아줘야죠. 근데 다 넘어갔을 것 같은데. 사람들이 다 속아 그러니까. 넘어갔겠네요, 그죠? 그렇죠. 이제 사마이를 견제하던 그 세력들은 이제 사마이가 진짜 늙었고 또 이제 병들었다고 병들었구나. 이제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사마이에 대한 경계심을 풀고 방심하게 된 거죠. 하지만 그 틈을 타서 사마이는 아들들과 비밀리에 사병들을 양성하고 있었어요. 야. 그리고 수도 로양이 비어 있는 순간 3,000명의 군사를 동원해 정변을 일으켰어요. 이 정변은 크게 성공했고 마침내 사마이는 위나라를 점령하고 새로운 나라 서진이라는 나라의 기초를 세우게 됐어요. 그럼 정변에 성공한 사마이는 새로운 나라인 서진의 황제가 됐을까요? 아니요. 돌아가실 때가 됐죠. 사마이는 자신이 직접 왕위에 오르지 않는 대신 어? 아들들에게
모든 권한을 물려줬어요. 와. 어쩌면 사마이도 본인이 직접 황제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당시 사마이는 이미 70세가 넘은 나이예요. 만약 다른 신하들이 또 반란을 일으킨다면 자신이 직접 제압하기에는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했겠어요. 되게 오래 살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마이는 자기가 직접 위나라를 멸망시켰다거나 자기가 새로운 왕조를 개창했다는 후대의 평가를 원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좀 부담스러웠을 것 같아요. 결국 251년 사마이는 72세의 나이로 파란만장한 인생을 끝내고 눈을 감게 됐어요. 이후 사마이의 아들 사마소는 이제 서진이라는 나라를 수립했고 총나라를 완전히 멸망시켰어요. 그리고 사마소가 죽은 후에 사마염이 오나라까지 정벌 하면서 비로소 서진이 혼란했던 삼국시대에 막을 내리고 천하통일을 이루게 됐어요. 그리고 사마염은 사마이를 서진의 고조 선황제로 추대하게 됐어요. 이로써 사마이가 삼국시대를 통일한 왕조의 시조가 된 거예요. 결국 이렇게 유비도 조조도 아닌 사마이가 삼국지 최후의 승자로 등극하게 됐습니다. 와, 진짜 최후 승리자 맞네요, 사마이가. 교수님, 근데 지금까지 설명을 들어보면 사마이가 그 난세에 대단했던 영웅인 것 같거든요. 근데 왜 이때까지 그렇게 오랫동안 좀 무시되고 억압받아왔던 거예요? 총나라 출판이라니까요. 그런 거 같아. 내가 봤을 때. 정사 삼국지가 나오고 소설 삼국전이가 나오기까지 1100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정사는 위나라가 정통임에도 불구하고 시대가 지나며 한나라의 후계였던 유비의 유씨 가문의 촉을 정통으로 삼고자 하는 시대적 요구. 그래서 이제 소설 삼국지연의에서 또 한편으로는 제갈량에 비해 아주 어리석게 그려지고 유독 희화화가 많이 된 것도 아마 그런 이유 때문일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가장 큰 건 사마이가 자신의 주군이었던 그 조조의 조씨 집안을 배신한 역적이기 때문이겠죠. 사실 조조도 후대에 낮게 평가되는 건 자신이 섬겼던 한나라를 무너뜨렸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더욱 후대에서 배신의 아이콘, 역적의 아이콘이 된 거예요. 아니 배신의 아이콘이라고 하기는 너무 그냥 하게 마지막 몇 배신한 게 년만 마지막에 그 정병 정병밖에 일으킨 없잖아. 것 때문에 그게 그렇게까지 부각될 일인가. 맞아. 하지만 결국 혼란했던 삼국시대를 통일하고 잦은 전쟁으로 고통받던 백성들에게 평화를 되찾아 준 거는 바로 사마이의 역할이 컸던 거예요.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거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어떤 면에서 사마이야말로 이 말과 가장 잘 어울리는 사람인 것 같아요.